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주 중반을 넘어선 목요일입니다. 9월 26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뜨뜻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분위기 먼저 시황 지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다시금 2000선을 넘어섰습니다. 분위기 괜찮죠? 7.27포인트가 올라서 2005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다시금 귀환을 했군요. 1664억 원. 오늘 그냥 장 막판까지 한 2000억 원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밉삼 기관이 이게 계속 파네요. 오늘도 1000억 가까이 팔았네요. 네, 코스닥은 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532포인트를 회복을 했군요. 네, 오늘 코스닥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전일과는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외국인이 특히 300억 가까이 사들이면서 오늘 양시장에서 대량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2.60이 내렸습니다. 요즘은 환율을 상당히 주목해야 될 변수 중에 하나로 꼽는 분들이 많죠. 1074.1원입니다. 네, 오늘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가 올랐다가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이게 정말 대응하기 힘든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샘플러스 멘토분들의 도움이 상당히 절실합니다. 자, 1시간을 남겨놓고 어떤 대응 전략이 주요한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스몰캡으로 승부한다. 변칙적 마디 매매 전략가 정재훈 멘토의 리치클럽 함께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리치클럽 정재훈입니다. 오전장에 이어서 오후장에도 일단 전화 연결이 좀 되었는데요. 시장이 금일 상당히 좀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업종별 순환매뿐만 아니라 업종 내 순환매도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좀 지수는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구간들이 지금 현재는 결과물로는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떠한 sek터들, 어떠한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느냐 그 부분들이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 섹터와 조선 섹터들 흐름들이 주도 섹터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테마성 종목군들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3D 프린팅 관련주 쪽이나 아니면은 2차전지 관련 섹터들 눌림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전 나름대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강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특히나 금일 같은 경우 조선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11선의 조정을 양호하게 좀 받고 난 이후에 재차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조선 섹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가 접근이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안주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태웅이라든가 태광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많이 연상들을 좀 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라면은 태웅이나 태광 같은 종목이 아닌 두산 엔진 같은 종목군들 한번 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보게 된다면 두산 엔진 말 그대로 저기 엔진이 좀 붙어 있죠. 그 엔진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3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된다면 조선 섹터의 3분기 실적은 그다지 꼭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실적을 좀 보는 게 아니라 조선 섹터들 같은 경우는 수주가 얼마만큼 늘어났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초과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사와 함께 상승 탄력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대한 실적은 좀 좋을 것이다라고 보게 된다면 당연히 이 엔진 쪽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바닥권역에서의 이제 탈피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확장을 시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안주적인 종목군들을 좀 보신다거나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뭐 대형주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이나 아니면 삼성중공업, 현대미프조선 이런 종목군들을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섹터들, 저희가 오전장에 좀 접근을 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산업페인트를 좀 접근을 했었는데요. 산업페인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손실권역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추가적인 이 현재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를 마치게 된다면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종목 더 있었는데요. 하리몰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약보합권역에서 일단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한 실적을 기대하는 겸비를 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목 시점에서는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을 좀 보더라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나타나고 저점을 형성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방송이 좀 개편이 되면서 장 마감 이후에 여러 가지 종목군들, 일단 정재열의 그 마디매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종목군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금일까지 보게 된다면 NC소프트 같은 경우 이 거래일 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요. NC소프트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얼추 목표가에 좀 다가서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만 원에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게 크게 먹을 건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대안주적인 성격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NHN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요. NHN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로 금일 7% 넘는, 9% 넘는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 12만 4천 원 이상권역에서는 일단 전량 차익 실현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디의 목표치가 작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매몰수화를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종목별로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는 종목별로 다른 종목군들을 교체해서 해도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지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오전장에 좀 말씀을 드렸던 조이시티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NC소프트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과거에 NC소프트 몇 거래일 전에 NC소프트와는 좀 다른 모습들, 흡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이 자리대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NC소프트 마냥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순환매관 쪽으로 좀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종목군들의 이 흐름들은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외국인 쪽까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매수를 해줘서 그런지 왠지 좀 찜찜하다라는 생각을 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선물 쪽에서 약 8,000원 가까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정시 때 붙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장대 양봉을 꽂고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 시에 눌림을 줄 때 좀 받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바이오 쪽과 제약 섹터들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내일 시장도 한 번은 추가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메디폭스가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종목군들 좀 보게 된다면 아마도 휴원스 같은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메디폭스 같은 경우는 보톡스 시장에 대한 부분들 선도적인 지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휴원스는 반대로 이 필러 부분들에 있어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종목군들 아마도 스윙관 쪽으로 좀 보게 된다면 괜찮은 수익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매매할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방향성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서 일단 종목별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힘드신 분들은 서울경제TV 샘플러스로 찾아오시면 좋은 멘토분들이 항상 공개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샘플러스 멘토분들이 언제든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또 무료 방송 등등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증시 초견촉 SK증권 역산 PIB 시험의 조윤석 과장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반가운 현물 매수세가 다시금 강화돼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좀 탄탄하게 지속돼 주기를 좀 기대하는데요. 자,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네, 우선 그 여러 가지 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관측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물의 양부터 우선 계산을 여러 가지로 각종 레포트에서 계산을 한 바 2조 원에서 10조 원까지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의 매수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매수액이 절대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매수가 남아있다는 사실은 주지 사실이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최대 10조까지 매수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면 10월 말까지 정도도 계속적인 외국인 매수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우선 10월 말까지라고 우선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예전처럼 일주일에 1조 이상씩 들어오는 그런 굉장히 강한 흐름보다는 점진적인 매수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외국인 매수세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역사적으로 국내 증시를 특히 코스피죠. 코스피 시장에 대한 보유 금액을 봤을 때는 410조 정도가 한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0조가 조금 넘는 수준에서 10조 정도까지가 맞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환율 수준이 1074원 정도이기 때문에 강하게 매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도 패시브 성격 자금들은 환차익을 분명히 노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강하게 베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한국과 관련된 젠펀드라든지 아시아 EX 재팬 펀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펀드 유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10조 이상도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요새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개별 주식은 소폭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패시브 자금이라고 합니다. 즉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견인하는 그런 자금들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현물 매수는 적어도 10월 말 정도까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시장에도 물론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10월에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자, 어떤 것들을 좀 미리미리 유의해서 챙겨봐야지 낭패를 겪지 않을까요? 네, 9월이 이제 사실상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이슈는 바로 미국 연방정부 폐쇄 이슈가 되죠. 지금 상하원 쪽에서 정책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하면서 그런 불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번에도 이런 정치적인 노이즈가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경기를 해칠 수 없는 여론에 힘입어서 풀어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극한 대립보다는 어찌됐든 상하원 쪽 양 정당에서 결국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이슈로 하락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좀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매수 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위에도 지금은 이제 유동성 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조금 사그라들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경기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회의에서 결과에서도 말했듯이 테이퍼링 이슈는 결국 경기 지표에 대해서 그대로 연동에 대해서 실시된다고 다시 한번 밝히게 됐습니다. 시장 소통과 조금 불일치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그 유동성이 계속 공급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경기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럽의 경기가 곧 중국의 경기가 될 수 있고요. 중국의 경기는 곧 국내 경기의 방향을 바로잡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PMI 지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증시 자체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심리적 지표가 좀 대다수이면서 실물 지표에 대해 전이된 것은 발견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기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의를 가지셔야 앞으로 시장 대응이 조금 수월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음 달은 굉장히 좀 실적 시즌이 빨리 돌아오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9월달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 전체 시장의 실적 추정치가 조금씩 하향이 됐었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3분기까지 열심히 달려온 주가들의 실적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IT를 제외한 대다수의 업종 내에서 이익 모멘텀이 많이 상승하는 종목들이나 업종군을 찾아보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힘들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도 꼭꼭 챙기셔가지고 시장 대응에 좀 무리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께 적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텐데요. 자, 종목에 이어서 먼저 전략부터 큰 숲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밸류에이션 매력은 분명히 약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반사이익을 많이 누렸었죠. 동남아시아 쪽에 불안한 경기 상황과 좀 약한 펀더멘털에 대비해서 한국 시장에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거칠다고 표현할 정도의 강한 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퍼밸류라든지 비별밸류라든지 여러 가지 상대적인 밸류를 적응시켜 보면은 상당 부분 저평가는 해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한계와 겹쳐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급한 상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000포인트 이상에는 서서히 비중을 좀 줄여봤다. 또 변동성이 나오는 2000포인트 밑에서는 다시 한번 비중을 확대하면서 트레이딩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오늘 도이치모터스를 준비하셨다고요.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는지요? 네, 도이치모터스는 국내에서 BMW 유통사 중에서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수입차 점유율이 국내에서 10%가 넘어 있는 모습인데요. 매년 1%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수입차 시장의 상승은 계속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통사에도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통 외에도 새로운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바로 차 할부 시장, 캐피털 시장에 진출을 한 모습인데요. 이제 런칭 시작한 이후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적인 신규 사업의 변화 모멘텀이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보통 차량 신규로 구입을 할 때는 약 2년 정도에서 3년 동안 할부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사업을 지켜보게 되는 그렇게 되면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3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연말까지를 바라보고 도이치모터스의 영업이익률이 더블 이상 가는 것을 지켜볼 때 그렇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가격대는 어느 정도 선으로 잡고 들어가야겠습니까? 네, 오늘 지금 현재 좀 소폭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종가상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분할 매수 계속적으로 4,400원에서 4,500원 정도 진행이 되면 무리 없는 매수 가격으로 보고 있고요. 1차적인 가격 목표는 4,500원에서 1,500원 정도 위인 6,000원 정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1차 목표가 6,000원 선정하고요. 손절가는 4,000원 마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봤고요. 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포트폴리오를 일단 점검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지금 현재 종목이 5종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석 과장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자, 지금 현금 비중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식으로만 꽉 채워놨는데요. 각 20%씩 5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수익률을 보고 계십니다. 탑금속이 26.9%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 2.3% 올라 있습니다. 반면 두 종목, 다날과 동부하이텍이 한 9%에서 한 5% 정도 빠져 있고요. KMH는 아직까지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들에 대한 AS 들어볼까요? 네, 우선 손절을 먼저 진행하는 종목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 결제 시장의 성장을 말씀드렸는데 대기업들의 시장 경쟁이 좀 심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처리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익절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탑금속 같은 경우 목표가 6,000원이었죠. 6,000원 정도 한번 강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원 말씀드린 가격에서 매도 처리가 됐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들 저희가 갖고 있던 KMH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동부하이텍은 전혀 변한 것이 없고 또 주가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주신 종목들에 대한 AS 의견 잘 참고하시고 각자 본인의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조윤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또 그에 따른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의 흐름과 또 전략도 함께 제안을 해주셔야죠. 네, 일단 오늘 장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상향을 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항상 늘 좋아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보면 억지성 오버슈팅이 좀 걸렸다라고 냉정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전에도 살짝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과 비슷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개인들의 시장에 대한 하방 조정이 이제 아무래도 모든 이격들이 좁혀졌고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흐름도 좀 약화됐고요.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로의 기관성 매도 압박도 좀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였나요? 신호 이후에 오늘 공격적으로 매도 압박 부분이 커지면서 이에 따른 투신 쪽에선 거의 움직임이 없지만 금융투자와 외국인들이 요 포지션을 받아주면서 위로 슈팅이 나가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수는 저점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 조정을 받을 준비를 할 때 조정이 나오는 척 하다가도 금방 들어 올리는 패턴들을 외국인이 주도하면서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에서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 미결제의 강도를 봤을 때는 외국인의 신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시장은 먼저부터 이것의 개인들의 매도세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끝까지 오버슈팅이 좀 걸리면서 개인이 철저하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후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신규 미결제를 증가시키면서 여기서부터 지금 증가를 시키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이 상태를 지금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롤오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즉, 그러니까 롤오버라는 표현은 결국 오버나잇으로 내일장으로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열어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좀 급하게 개인들 창구 쪽에서 시장의 하방 조정 쪽을 열은 것이 아닌가 좀 아쉬운 부분이 도래가 됩니다. 콜옵션 쪽에서는 역시나 아침 대비해서 조용히 좀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 반면에 풋옵션은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면서 규모들이 이런 산들의 곡들을 만들어내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시세가 난 것은 아무래도 이 콜옵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는 폭이 크다 보니까 만기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에 상당히 강하게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금일장 대응 전략을 좀 보겠는데요. 말씀을 좀 드리면 차트상으로 좀 놓고 보면 이 부분이라는 거겠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단기 과열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 고점 부분에 형성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가 꼭 미국의 같은 모습과 같이 옆으로 횡보하는 패턴들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 쪽만 넣고 보시게 되면 심리를 못 넣게 되면 이렇게 과열 형상도 좀 나오다 보니까 조정포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추측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까지 오전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에는 고점을 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저 역시도 이번에는 뒷북 때리면서 말씀 좀 드리겠다. 어제 이제 전체적인 전략 부분에서 대비하자라는 얘기는 문자 발송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샘플러스 쪽에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는 전체 모두 다 제가 문자가 발송이 되어 있는데 이 대비하면 막판 단기 변동을 대비하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에 따라서 수급의 측면이 개인들의 일부 포지션 자체가
좀 미결제를 동반하긴 했었지만 이 미결제가 축소가 나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런 모양들이 오후장에서 순간에 이런 모양의 음봉뚱땡이가 좀 출해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드리고자 막판 단기 변동성을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현재 미결제 속도 부분에서 이제 미결제가 같이 꺾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들어왔던 신규 매수 포지션에 의해서 내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쪽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은 바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1조 규모까지 매수로 들어올 것이냐, 들어오지 못할 것이냐 보시면 좋겠고, 1조 얘기하니까 귀 쫑긋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흐뭇한 미소를 지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일장 황금 라인을 말씀을 좀 드리면, 바로 오전장간 좀 계리율이 많이 생겨서 264.40을 설정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는 강력한 아랫꼬리를 이런 템포의 모양과 같이 내려와서 지지력이 나온다라면 매수를 잡고 단기 한 땀 한 땀에 마지막 오후 매매를 하시면 좋겠지만, 이 부분을 깨고 내려오면서 이런 모양의 패턴식으로 음봉뚱땡이가 몸통으로 치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 변동성 말씀드린 미결제와 개인들의 포지션에 대한 왜곡된 오버슈팅이 조금은 제자리를 만들어가는 템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황금 라인은 264.40 이상에선 매수로 응대하시고 그 밑에서는 매도로 응수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선물왕 주쌤과 함께 우리 선물시장에서의 여러분께서 잘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도, 현물시장에 어떻게 선물시장의 흐름을 활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입니다. 먼저 추천 종목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들의 흐름이 좀 밋밋합니다. 위에 세 종목은 아직까지는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자, 신진 SM이 마이너스 3.8%로 손실입니다. 반면 J컨텐트리는 5.6%로 어제 이어서 오히려 수익률을 더 키우면서 역시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박지훈 차장이 오늘의 위너죠. 매주 목요일 만나 뵙는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의 이기택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추천받았던 신진 SM, 현재는 마이너스 3.8%로 소폭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실 작정이십니까? 예, 일단 신진 SM 같은 경우에 재료가 나왔죠. 재료가 대우 인터내셔널과 MOU를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기대감에 올랐던 주식이 좀 하락하긴 했는데요. 사실은 기관 매물을 다 소화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그 악성 매물이 나온 것 대비해서는 주가 하락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포스코와 그 자매 결연 맺었던 그런 기대감, 그리고 동시 특허냈던 것들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면 역시 미래에 대한 실적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순간까지는 좀 뉴스 플로어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일단은 실적 기대감에 올라올 때 목표 주가였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주가 26,000원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18,000원대니까 앞으로 5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신진 SM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한 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오늘 한솔 PNS 준비하셨군요. 예, 한솔 PNS입니다. 한솔 PNS 같은 경우는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게 그동안에 올라왔던 IT 서비스 패키징이라는 게 사실은 말이 어렵지만 이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휴대폰 케이스 또는 TV 케이스에 들어가는 외곽 종이를 만든 종이 박스 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IT 업황에 따라서 사이클이 변하지만 최근에는 화장품 관련된 포장재, 그리고 존슨앤존슨, 아메이 같은 업체에 제공하고 있어서 실적 개선사가 뛰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부실 사업체를 털어냈습니다. 그동안에 부실했던 부분들을 털어내고 새롭게 신규로 종이 유통, 제지 유통, 그리고 골판지 유통하는 업체를 사업을
신규로 확대하면서 부실은 정리되고 그리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분기 때는 적자폭이 컸지만 순이익 적자폭이 컸지만 2분기 때 적자폭을 줄어들었고 3분기 때는 흑자로 돌아서고 4분기 때는 50억 가까운 매출 성장이 좀 이익 성장이 좀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PER로 봤을 때는 올해 연말까지 50억 정도의 매출액을 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PER 8배 정도로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실적 성장세가 보인다라고 하면 200억대 영업이익을 보일 텐데 지금 시가총액이 401억이니까 내년 실적을 갖다 끌었으면 PER 2.1배가 안 되는 초저평가 종목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지금이 매수의 절호 찬스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 그러면 한솔그룹 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한솔 PNS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주가 1,530원 매력적인 구간이다 보여지고요. 1,530원에 매수한다고 하면 단기 목표가 전 고점인 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연말까지 약 한 3개월 동안 보유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손절가를 정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400원 투자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1,510원, 목표가 2,000, 손절가 1,400원대로 잡아준 한솔 PNS. 오늘 이기택 과장이 여러분께 드리는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김상균과 같이 하는 가치투자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상희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상희 팀장께서는 플랜A 투자연구소에서 큰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김상희 팀장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내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김상희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이 25%로 4분의 1입니다. 한양 ENG가 25%, 아이테스트가 20%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10%씩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투자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41%로 가장 수익이 높습니다. 효성이 10% 올라 있고요. 반면 한양 ENG와 아이테스트는 아직까지는 수익권으로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로티베큐미 2% 수익권이고요. 네, 포트 전체 수익률이 4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AS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일 처음 어버브 반도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 포트에 편입하고 나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수익이 나 있지만은 수익 구간에서 현금을 매도하거나 현금 확보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반대하고,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을 더 길게 보고 좀 더 끌고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4,500원 단위에서 5,500원 정도의 박스권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강한 모멘텀이라든지 실적 부분에서의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은 박스권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회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특히 중국 부분이라든지 MCU들이 지속적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리레이팅, 한바탕 또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횡보 구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이렇게 횡보하고 모습을 보일 때는 오히려 웅축되어 있으면서 한 번에 폭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 역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버브 반도체는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만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기대되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기대되는, 매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연 2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꾸준히 끌고 가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트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양ENG입니다. 한양ENG 같은 경우에 2분기에 순이익 부분에서 일회성 비용 부분에서 감소가 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역시 횡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한양ENG를 포트에 편입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에서 기속적인 투자, 중국 시안과 내년에 A3, 17 라인 앞으로의 투자 사이클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가장 먼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설비 투자 수혜주로 한양ENG를 뽑은 것입니다. 시안 같은 경우에 가장 빨리 나오는 것이 3분기입니다. 아직 3분기 끝나지도 않았고 3분기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성급하게 매도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양ENG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안보다는 17라인 국내에서 하는 운영 그 한양ENG가 수주를 받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퍼 5점대, 내년도 마찬가지로 5점대나 4점대를 예상하기 때문에 이 설비 장비 투자주 중에서는 퍼 5점대까지 떨어지는 회사는 극히 드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양ENG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꾸준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이테스트입니다.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3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내년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Q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은 수적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테스트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OT 백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시안이라든지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리는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안이라든지 삼성, LG, BOE 이런 대형 업체들이 투자를 해야 투자에 맞춰서 장비주들의 사이클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투자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실적을 기대하면서 투자 사이클에 맞춰서 지금부터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매수하셨던 분들께서는 다급하거나 이렇게 혼란을 가지지 마시고 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지켜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자체는 위로 아래로 출렁거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긴 호흡, 회사의 펀드멘탈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성입니다. 포트 중에서 유일하게 대형주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효성이 스판텍스라든지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을 예상하면서 주가 자체가 오르다가 환율 부분에 대해서 3분기의 실적이 2분기와 비슷하거나 소폭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2분기의 실적이 가장 피크를 찍었고 3분기 같은 경우는 2분기보다는 하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가 자체는 QOQ로 보기보다는 YOY, 즉 전 분기보다 좋아졌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견을 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셔가지고 잘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또 신규 종목을 여러분께 제시하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직접 현장 탐방을 통해서 투자해볼 만한 종목군 풀에 대해서 설명을 몇 번 주셨는데요. 자, 오랜만에 또 신규 추천주가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위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위닉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닉스는 제습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오면서 특히 위닉스에서 조인성을 광고를 하면서 위닉스 뽀송이라는 브랜드가 인기에 힘입어서 주가 자체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시장 자체에서 위닉스를 인식하기로는 위닉스는 여름 계절주다. 이미 여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모멘텀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언급해드리는 것은 역발상 투자. 남들과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름이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위닉스를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뭐 하루 이틀 보면서 당장 내일 주가가 떨어질지 오를지 모른다,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위닉스를 봤을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여름은 끝났고 지금이 저점 구간이라 판단된다면 내년까지 끌고 가실 분들이라면 위닉스를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닉스를 1년 동안 길게 보고 들고 가야 되는가? 또 그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인 모멘텀, 메리트도 총매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는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제습기를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어느 정도 신규 모델을 라인업을 다시 출시했습니다. 에어워셔라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작년에 가습기 같은 경우에 가습기에 세정제를 넣으면서 그에 피해가 되면서 인명피해라든지 가습기의 위험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어워셔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벤타에서 에어워셔 제품이 나오고 있지만은 가격 대비해서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규 라인업 제품으로 나오는 에어워셔 같은 경우에는 벤타 제품에 대해서 성능도 유수하겠지만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어워셔, 특히 여름에는 제습기, 겨울에는 에어워셔 두 가지의 모델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위닉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B2C 회사입니다. 기업 대 기업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대 소비자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기업 대 기업, 특히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수주라든지 장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 어렵고 내년도 실적을 예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B2C 기업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회사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개인 대 회사로 판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갑자기 폭락이 되거나 판매가 안 되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B2C 초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퍼 6.배, 6점 몇 배의 수준이라면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회사 B2C 기업들 많이 알고 계시는 화장품 기업들이 B2C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퍼 20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닉스가 20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와 비교했을 때 위닉스 퍼 6점대라 면은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지 않을까. 총매제도 가지고 있으면서 내년까지 생각하신다면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여름이 되기 전 바닥권이었던 5,000원대부터 해서 여름에 제습기가 판매가 많이 되면서 올해 약 10,000원 전고점까지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이후에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면서 주가 자체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느 정도 다시 8,000원대까지 회복을 했던 것은 주가가 빠지고 나서 그 이후에 하반기 겨울에 에어워시라는 제품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자체가 약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상승보다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10,000원대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자체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를 12,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장기적으로 내년 여름까지 봤을 경우에는 충분히 20,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2배 정도 100%의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으로 붙어야 된다는 것은 내년 여름에도 어느 정도 장마 비가 많이 와
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하시고 유닉스 제품, 이 제품 제습기 뽀송이라든지 에어워셔 제품이 얼마나 잘 팔리고 TV에서 광고라든지 인터넷에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호응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개인들이 판단하시고 유닉스에 대해서 매수라든지 매도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유닉스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100% 올라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여름에 이 제습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위닉스 이 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점유율이 이제 획기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라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는데요. 다시금 저평가라는 그런 분석까지 곁들여서 위닉스에 대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향후 1억 후보군에 편입될 종목들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방금까지는 위닉스 B2C 기업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B2B 기업, 앞으로 수주가 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비주 업체 다시 한번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LIG ADP라는 종목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LIG ADP 같은 경우에는 그 OLED TV 생산 관련 장비 핵심 회사입니다. 향후 LG라든지 BOE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OLED 쪽에 확충을 하면 할수록 이 LIG ADP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LIG ADP 같은 경우는 LIG 회사 그룹 대기업에서 인수를 한 것입니다. 매년 연 100억 정도에 달하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했고 그에 따라 관련해서 LCD 집중 사업군에서 LCD, OLED, LED 반도체 제품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지속적으로 OLED 수주가 일어날수록 마찬가지로 LIG ADP도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분기에 이미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를 시작했고 3, 4분기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LIG ADP 올해보다 내년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삼성과 LG가 특허 소송을 취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성 FMM 방식 같은 경우에 6세대까지만 가능하고 이것은 55인치 TV 판넬이 약 2대 정도가 두 장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LG OLED 같은 경우에는 8세대로 판넬 한 장에 55인치 판넬 6장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즉 모바일이건 TV건 삼성이 LG에서 가격 경쟁력 부분에 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삼성이 알고 있고 서로 LG와 삼성이 각 특허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나 앞으로 BOE라든지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가 되면 될수록 LIG ADP도 동반해서 수주를 받고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LIG ADP 마찬가지로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1년, 내년, 내후년까지 지켜보는 종목으로 꾸준히 분할 매수로 조정이 올 때마다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천 가능 종목으로 후보군으로 LIG ADP를 오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 두 종목을 모두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다시금 김상윤 팀장의 최종 포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상균 팀장과 함께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